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벌써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그 일주일 새 보수 진영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무성 의원 시작으로 윤상직, 정종섭, 김정은 의원 같은 분들이 줄줄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혹은 2선 후퇴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나왔고 이제 어제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라고 했던 그 8선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총선 패배 후에 2년 동안 고민해왔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탈당의 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그 서청원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직후에 의원직을 내놓을 생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좌진들이 지금 그러면 마치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타이밍을 좀 잘 재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 그 비대위원장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리를 반발했잖아요. 근데 서청원 의원 그 성격이 독특한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죽으라 그러면 절대 안 들어요. 내 스스로 사라지면 사라졌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결기라고 그래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몇 번 이제 나가라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데도 안 나가고 버티다가 이번에 그만두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가 본데 사실은 본인이 그 타이밍을 보느라고 고민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의원직 사퇴한 건 아니잖아요. 탈당을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그 측근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의원직을 던지지 뭘 탈당만 하냐 그랬더니 그게요.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보궐선거가 열리면 이건 다시 반드시 민주당이 저를 가져갈 텐데. 화성이죠 이분이. 그 점을 이 양반이 조금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불출마하겠다, 뭐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중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되는 거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분들은 그만둘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그런 것 같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늘 그래왔어요. 뭐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쓰면 저 같은 경우 농담처럼 이 우리 보수는 이게 완전히 생존 보수다 이거.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뭐 그런 농담까지 한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만둘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인적 쇄신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중앙당 해체, 그럼 뭐 중앙당 기능을 10분의 1로 축소하고 외부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명도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당내는 또 반발하고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졸지에 권한대행 맡았는데 뭔가는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텐데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솔직히 누가 바꿔당해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그 양반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게 과거에도 다 그 비슷한 방법을 여러 가지 써봤어요. 했지만 당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국민도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가지고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거죠. 중앙당이 뭐 중앙당이라는 존재 때문에 당이 저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식이다. 문제 본질은 지금 여전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의 혁신이라는 건 인적 청산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면 사람이 들어와도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의원을 강제로 내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은 누가 들어가도 비대위 아니라 뭐 특특 비대위를 구성해도 내가보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들어가고자 하는 분도 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가고 대개 그런 걸 뻔히 아니까 들어가봤자 힘만 들고 되는 건 없고 자칫하면 상처만 받고. 이걸 아는 분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장관님한테 제안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제안이 올 리가 만무한 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저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분들한테 장관님이? 그러면 왜요?
지난 2000년도 네. 16대 총선할 때 제가 총선 기획단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의 가장 대표적인 중진이자 그 세력의 보스였던 예를 들면 김윤환, 이기택, 뭐 황낙주 이런 분들 중진 6명 공천 탈락을 기획을 하고 그걸 관철한 그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어느 신문에는 제가 그 공천 학살의 원흉이라고까지 나온 일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주 위험한 폭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든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저를 그런데 와달라고 하기가 만만하죠. 스스로 하여튼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네. 근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당내 정풍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초선 의원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박근혜 퀴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친박 비박 간의 개파 싸움 권력 다툼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네. 저희 잘못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네.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네.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개파 싸움을 한다. 네. 국민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게 맞습니다. 모양이 참.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보수의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네. 무슨 성찰을 한다, 반성을 한다, 참여를 한다, 사죄한다. 이거는 생각이 없고 네. 국민이 볼 때 네. 오로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왜 개파 싸움을 하겠습니까? 결국 뭐냐?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 하겠다. 네, 내가 네. 그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네. 되는데 저 세력이 잡으면 그게 위험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공천이라는 게 생명 같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젖혀놓고 당의 쇄신이나 혁신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건 둘째고 네. 우선 네. 예, 개파 내거 싸움 내 거 찾아야 된다는 게 우선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또 혐오하고 그럴 거라고요. 예.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요.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40%의 물갈이를 했어요. 네.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 선거 때마다 40% 정도를 가는 나라가 없다는 네. 거죠. 네. 예. 40%는 엄청난 수를 많은 거죠. 4년마다 바꾸는데 네. 왜 정당은 하나도 안 바뀌고 반복되는. 정치가 하나도 안 바뀌냐? 네. 예? 왜 그러냐? 똑같은 과에 속하는 사람을 충원하거든요. 아. 자기들하고 가치관도 같고 네. 사고방식도 같은. 음. 그래서 행동 양식도 같은 네. 사람을 충원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꾸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을 충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예. 네. 근데 그건 지금 소홀히 한단 말이죠. 장관님 생존 보수라고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정당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하면서도 이게 어떤 가치를 지향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익을 그렇죠. 두고 모이니까 모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네. 사람들이 계속 그럼요. 반복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네. 과거에는 제가 한 4, 50년 전에 정치부 기자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이 정상배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네, 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네. 그죠? 네. 예, 국민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는 네.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쓴다는 뜻이잖아요. 정상배라는 게. 네. 예. 그런 말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 네. 예. 어쨌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네. 예. 국민들이 저렇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바른미래당 말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하여튼 내분을 좀 봉합하고 비대위도 구성하고 내부 단속이 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과거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 의원 간의 화학적 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또 안철수 의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 후보 문제는 이게 과연 계속 한울타리 안에 이게 존재하는 정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화학적 결합은 뭐 안 될 거라고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깨질 제가 거다, 보기에도 결국. 그건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킬 만한 화학적인 요인이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접착제가 없어요. 예. 네. 아니, 무슨 가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념을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초월한다. 그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아시다시피 이념이라는 건 가치 체계예요. 네. 아니 한 개인도 네.
가치를 떠나서 생존이 살기가 어려운 어려운데, 건데 네. 하다못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헌법적 기능을 한다는 정당이 네. 가치를 초월해서 존립할 수 있습니까? 네. 존립의 의미가 뭡니까?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것이. 네. 그럼 정책을 만들어요. 그럼 어떤 방향의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가치 없이, 네. 이념 없이.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이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네. 자기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이념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 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가치에 매몰되지 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도 인정하라. 예. 그런 뜻이지. 예. 이념을 가치화하라, 이념을 초월하라는 요구하는 건 이건 넌센스예요. 네, 그럼 어떻게 네. 정당이 이념을 안 갖고 정당을 한다는 건 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선뜻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지적이었는데 예. 여전히 지금 이제 그거를 예, 정체성이라는 반복하고 가치가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또다시 거대 양당 구조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건전한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은 늘 언급하시고 주장해 오시는 네, 마당에서 좀 보시기에 좀 비관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어떠세요? 일단은 저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네. 우선 우리 모든 법과 제도가 양당 구조로 돼 있고, 예, 예. 예? 그건 양당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제3세력이 등장하기가 아주 제도도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풍토도 네.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해서 대중적 기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네. 그러나 누군가는 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네.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생각도 뭐잖아 바뀔 날이 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네, 노력해야 됩니다. 유의미한 어떤 제3당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아니,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 신념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때로는 목숨도 거는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 신념의 정치인이 없으니까 이해에 따라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지. 아, 신념이 있으면 왜 어려움을 무서워하겠어요? 네.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건전한 제3세력이 형성되고 싶어도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대통령감이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차피 지금은 영웅을 만드는 시대도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옛날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다려봤자 소용없고 네. 또 요즘의 정치도자는 전처럼 어디서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야말로 민중 속에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네.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없어도 예, 지금부터 이제, 헌신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네. 저는 얼마든지 선택받을 수 있다. 음. 또 그리고 혼자 힘으로 벅차면 뭐 소수의 네.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왜 그게 안 됩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다. 그 그럼요. 말씀이네요. 네. 자, 이 야권발 정계 개편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을지 이게 또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130석을 지금 확보한 상황인데 이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에는 여전히 지금 미치지 네, 못하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독자적 정국 운영은 어렵고 그런데 상황이 이런다 보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민평당이나 정의당하고 그 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서 탈당해 오는 분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당장 그거는 아니다 안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능성은 앞으로 어떻게? 아니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집권 여당이 꼭 독자적으로 뭘 할 생각을 합니까? 아, 네? 네네. 아니 국회라는 곳은 네, 지지 세력을 가진 복수의 정당이 모여서 네, 각각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건 생산적 갈등인 거죠. 네.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게 끝내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그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네, 그것이 국민 통합인 거예요. 네, 예? 예. 그런데 왜 항상 여당은 다수당이 되면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연장이라는 것은 아마도 내각제를 자꾸 의식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뭐 야당에다가 강요 자리를 이렇게 한두 개씩 나눠주고. 나눠준다 네, 이러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네. 입법부라는 것은 그죠?
행정부 입법부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내각제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왜 입법권과 행정권을 나눠줬습니까? 견제와 견제하라는 거죠. 견제와 네. 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우선인 겁니다. 예. 그리고 자격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이에요. 네. 한쪽은 행정권을 주고 한쪽은 입법권을 줬어요. 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왜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하고 면위시키는 자리에 갑니까? 네.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정말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의석수가 얼마가 되든 네. 예? 예. 아니 대화 타협으로 음.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 꼭 야당 뭐 꼭 탈당해서 뭐 받아야 되고 네. 왜 꼭 무슨 자리를 주고 뭘 연정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정치공학보다는 진심 어린 그럼요. 협의와 설득이 필요하다. 민주공화국의 국정 운영 원리를 지키면 네. 그게 협치인 것이고 음. 그게 말하자면 연정의 형태인 것이지 네. 꼭 다른 제도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됐다. 아니,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발상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개혁을 명령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자꾸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입법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든 150선 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런 고충은 이해하죠. 네. 그럼 일방적으로 여당이 독주할 겁니다. 다수당이니까. 아하. 그럼 야당이 어떻게 나옵니까? 극렬히 반발하고. 아. 그럼 국회가 어떻게 되죠? 극한 대체가 정색되고.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두 해 봤습니까? 우리가 네. 네. 항상 여당은 다수당이 돼야만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음. 당도 그걸 해가지고 다수당을 만든 일이 많아요. 네. 아니 심지어는 뭐 남의 당 의원을 꼬다가 다수당을 만든 일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철하지요. 네. 야당이 가만히 순종합니까? 얼마나 극렬히 저항했어요. 네. 그러면 정치가 어떻게 돼요? 음. 극한 대치를 하면 어차피 대의 정치는 안 좋잖아요. 됩니다. 네. 그럼 그게 생산적인 게 됩니까? 민주적인 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민주적인 길로 가야지 자꾸 다른 편법을 쓰려고 그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네. 저희 잘못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네. 무릎 꿇고. 꿇고 하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네.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개파 싸움을 한다. 네. 국민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게 말씀입니다. 모양이 참.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 보수의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네. 무슨 성찰을 한다, 반성을 한다, 참여를 한다, 사죄한다. 이거는 생각이 없고 네. 국민이 볼 때 네. 오로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왜 개파 싸움을 하겠습니까? 결국 뭐냐?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계속 하겠다. 네, 내가 그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네. 되는데 저 세력이 잡으면 그게 위험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공천이라는 게 생명 같은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모든 걸 다 젖혀놓고 당의 쇄신이나 혁신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건 둘째고 네. 우선 네. 예, 개파 내거 싸움 없겠지. 내 거 찾아야 된다는 게 우선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또 혐오하고 그럴 거라고요. 예.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이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요.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40%의 물갈이를 했어요. 네. 정당 정치하는 나라에 선거 때마다 40% 정도를 가는 나라가 없다는 네. 거죠. 네. 예. 40%는 엄청난 수를 많은 거죠. 뭐 결기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몇 번 이제 나가라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도 네,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네. 안 나가고 버티다가 이번에 그만두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가 본데 사실은 본인이 그 타이밍을 보느라고 고민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의원직 사퇴한 건 아니잖아요. 탈당을 예, 한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네. 이제 그 측근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의원직을 던지지 뭘 탈당만 하냐 그랬더니 그게요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보궐선거가 열리면 아, 이건 다시 반드시 민주당이 네네. 저를 가져갈 텐데 화성이죠 이분이. 네. 그 점을 이 양반이 조금 고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불출마하겠다, 뭐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네. 이런 얘기하는 중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되는 거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분들은 그만두러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그런 것 같죠. 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늘 그래왔어요. 네. 뭐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네. 그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예, 그래서 어떻게 쓰면 저 같은 경우 농담처럼 네. 이 우리 보수는 이게 완전히 생존 보수다 이거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네. 예, 뭐 그런 농담까지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벌써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그 일주일 새 보수 진영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김무성 의원 시작으로 윤상직, 정종섭, 김정은 의원 같은 분들이 줄줄이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혹은 2선 후퇴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나왔고 이제 어제는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라고 했던 그 8선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총선 패배 후에 2년 동안 고민해왔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탈당의 변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 예. 그 서청원 의원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직후에 네. 의원직을 내놓을 생각을 했어요. 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근데 보좌진들이 지금 그러면 마치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타이밍을 좀 잘 재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 그 비대위원장에서 네.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리가 반발했잖아요. 네. 근데 서청원 의원 그 성격이 독특한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죽으라 그러면 절대 안 들어요. 내 스스로 사라지면 사라졌지. 예. 예,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지금은 누가 들어가도 비대위 아니라 뭐 특특 비대위를 구성해도 네. 내가 보기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 외부 인사를 모시겠다고 하는데도 들어가고자 하는 분도 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가고 그 대개 그런 걸 뻔히 아니까 들어가봤자 힘만 들고 되는 건 없고 네. 자칫하면 상처만 받고 네. 이걸 아는 분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장관님한테 제안을 드리지는 아니 저한테는 제안이 올 리가 만무한 게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저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분들한테 장관님이. 그럼요. 네. 왜요? 지난 2000년도 네. 16대 총선할 때 제가 총선 기획단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의 가장 대표적인 중진이자 그 세력의 보스였던 예를 들면 김윤환, 이기택, 뭐 황락주 이런 분들 중진 6명 공천 탈락을 기획을 하고 그걸 관철한 그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어느 신문에는 제가 그 공천 학살의 원흉이라고까지 나온 일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주 위험한 폭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든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저를 그런데 와달라고 하기가 만만하죠. 스스로 하여튼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네. 근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당내 정풍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초선 의원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박근혜 퀴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친박 비박 간의 개파 싸움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도 그만둘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인적 쇄신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중앙당 해체, 네. 그럼 뭐 중앙당 기능을 10분의 1로 축소하고 외부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명도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당내는 또 반발하고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졸지에 권한대행 맡았는데 네. 뭔가는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텐데.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솔직히 누가 바꿔당해도 네.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그 양반이 내놓은 방안이라는 게 과거에도 다 그 비슷한 방법을 여러 가지 써봤어요. 네. 했지만 당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국민도 다 알아요 그거를. 네. 예,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 가지고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거죠. 네. 중앙당이 뭐 중앙당이라는 존재 때문에 당이 저 지경이 된 겁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예. 보여주기식이다. 문제 본질은 지금 여전히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당의 혁신이라는 건 인적 청산이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총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네.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인적 청산이라는 거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통해서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천하면 사람이 들어와도 안 나간다는데 어떻게 의원을 강제로 내보냅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